예, 오래간만에 그 장규식 교수님 모시고 그 YMCA 역사와 인물 이야기 다섯 번째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름에는 좀, 저희도 좀 쉬자, 뭐 이런 취지로, 음, 지난 3월부터 4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매 회마다 이제 두 꼭지씩 그 저희들이 그 줌으로 이렇게 인터뷰 방식으로 이렇게 녹화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장식 교수님 그 영상을 보고 또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게 돼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의외로 많이 받았습니다. 장기식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인사를 받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오늘이 다섯 번째인데 아마 지난해까지 이제 1895년도부터 시작되어진 그 YMCA 전사 그 협상회부터 독립협회 또 이제 학생 YMCA 그리고 농촌 재건운동 등등 이제 또 3.1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35년도 이제 적극신앙당 운동까지 이렇게 음, 좀 정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38년도 일본 YMCA로 이제 한국 YMCA가 그 편입되면서 암흑기를 음, 맞고 해방 45년도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음, 아마 그 전후 이제 해방 전후의 YMCA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뤄주실 음, 것으로 이렇게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YMCA 역사에서 보면 좀 암흑기 또 재건의 뭐 오늘 제목 이렇게 YMCA 운동의 전통의 단절 그리고 재건의 굽이길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음, 제목에서 이렇게 그 말씀 주셨듯이 YMCA 운동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암흑기 같은 시기라서 YMCA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역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아마 교수님께서 그 진행에 말씀 주시는 내용들이 이 시기의 YMCA 역사를 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렇게 복원하고 또 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그동안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오래간만이라 별일 예, 없으셨는지 좀 이렇게 안부 인사 좀 해주시고 예, 질문 진답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여름방학을 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YMC 운동의 제2기에 해당하는 해방 후부터의 YMC 운동사를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도 대략 한 편당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해서 두 편 음,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곳 정도 질문을 음, 가지고 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면 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8.15 해방과 더불어서 그 한국 IMCA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 하셨듯이 그 38년도 일본 IMCA 재편 그 편입된 이후에 45년도 10월에 중앙기독교 청년의 재건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으로 저희 지금 현재로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이죠. 음, 유억겸 선생님 그리고 중앙아이 지금 서울 IMCA죠. 총무 겸 연합회 총무로 구자옥 그 선생을 이제 선임하게 되는데요. 음, 그런데 이제 YMCA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그 YMCA로 이렇게 다시 재건을 신호탄을 올린 계기가 47년도 그 8월 달에 진행된 진관세에서 진행된 YMCA, YWCA 연합할애형회를 개최하면서부터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음, 요 그 45년도 해방 이후부터 이제 47년도 이렇게 그 진관사에서 YMIWC 연합화령회를 음, 통해서 재건하게 되는 요 시기 한 2년여 정도의 그 시간적 공백, 이 시간적인 그 공간을 어떻게 좀 음, 평가하고 음, 보시는지 좀 말씀을 좀 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YMCA가 해방을 맞으면서 재건위원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을 하는데 그런데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통의 단절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죠. YMCA는 이제 1935년에 적극신앙단 사건을 겪으면서 내부 동력이 사실상 고갈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신호 총무의 퇴진도 문제였지만 신호 총무의 퇴진 전에 적극신앙단을 통해서 YMC를 장악하려고 하는 과정에
YMCA의 신호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쫓겨나 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학생부 간사였던 이대휘 간사가 대표적이죠. 이대휘 간사는 이제 그 흥사단 수양동회 쪽 멤버예요. 그리고 신호는 흥옥부락부 적국신앙단 이승만 계열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노선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학생 YMCA 운동은 이대휘가 책임지고 해왔는데 본인과 입장, 노선이 다르다고 쫓아버리거든요. 음, 결국 이대휘 선생은 그래서 어, 면려청년회 회장으로 가죠. 총무로 음. 가죠. 면려청년회는 오늘날 장로회 청년, 장로회 장청. 쪽이죠.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어, 본인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 자기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을 하나씩 쫓아내고 본인이 YMC 운동을 독점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독주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 그 독주의 장본인인 본인까지 적극신앙단 사건으로 물러나게 되니까 음, 이게 YMCA가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흥호 이외의 지도력도 신흥호와 입장이 다르다고 쫓아냈고 음, 신흥호 본인도 독주 체제를 가동시키다가 무리를 일으켜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YMCA 자체가 무주공산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이제 일본이 전시 체제로 접어들어가는 과정에서 YMCA를 일본 YMCA, 일본 기독교 청년회에 병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1938년 8월에 일본 기독교 청년회 조선연합회로 개편이 돼요. 예. 그리고 그나마 조선연합회도 명목만의 연합회도 이제 42년에 일본 기독교단을 만들어서 음, 일본 기독교 청년회를 청년부로 재편하면서 조선연합회도 해체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이제 YMCA 운동이 형해화돼 버렸다. 그러니까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35년 적극신앙단 이후에 내부 지도력의 고갈, 무주공산 사태가 빚어지고 여기에 이제 일본이 전시 체제를 가동하는 속에서 재생산조차 불가한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아예 조선연합회의 간판까지 띄게 되니까 완전히 YMCA는 이제 10년의 공백기를 사실상 10년의 공백기를 경험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YMCA 운동의 전통이 단절되게 됐다. 그래서 재건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도력의 유출을 들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제1기에 YMCA 운동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수많은 지도력이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만드는 과정에 접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음, 드디어 꿈꾸던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접어드는데 그 지도력들이 건국 도정에 다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YMCA 운동이 아니라 새나라 건설 과정에 이제 투입돼요. 뭐 대표적으로 연합회 회장을 맡은 유옥겸 선생 이 음, 양반도 이제 흥옥구락부의 핵심 인물의 한 사람이고 저기 연희 전문 학감을 했던 분인데 음. YMC 운동의 아주 중요한 지도력이었죠. 근데 이분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정의 문교부장으로 취임을 해요. 아, 그러니까 문교부장이 오늘날로 하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겠죠. 미군정 교육부 장관, 그러니까 문교부장에 취임을 하죠. 그나마 이제 그 문교부장에 취임해서 일을 하다가 2년이 채 안 돼서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갔어요. 음, 그리고 또 구자옥 총무도 1946년에 그 경기도지사가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조병옥도 그렇고 뭐 등등 해서 YMCA의 아주 유력한 지도력들이 예, 다 정계 진출을 하는 상황. 그런 속에서 지도력이 이제 유출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자욱 총무가 경기도지사로 간 다음에 부임한 다음에 그 후임으로 이제 변성옥 총무를 임명하는데 이 음, 변성옥이라는 분이 당대에 그래도 유명한 신학자고 또 이 에큐메니칼한 입장을 견지했던 신학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반은 YMC 운동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이 YMC 운동 특히 아주 어, 많은 그 경험이 필요한 재건 사업, 이 어려운 지난한 재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YMC 운동 경험이 없던 변성옥 총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량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나중에 가서는 어떤 고육책을 썼냐면 이 변성옥 총무가 YMC 경험이 없으니까 음, 1948년부터 1년 동안 음, 구미 YMCA 시찰을 시켜요. 음, 그러니까 해외 연수를 보내고 1년간의 그런 구미 YMC 이 시찰 연수를 통해서 YMC 운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다음에 음, 다시 데리고 와서 돌아왔을 때 YMC 운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음. 48년부터 1년간 연수를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돌아오신 지 1년 만에 아, 갑자기 돌아가세요. 아하, 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 재건위원회는 45년 10월에 꾸렸는데 이제 음, 본격적인 재건의 신호탄은 47년 8월에 진관사 하령회를 통해서 쐈다. 이 음, 2년의 공백은 바로 그런 전통의 단절, 지도력의 유출, 음.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말씀 들으시면서 그 역사 공부하면서 항상 어렸을 때 역사 공부 때문에 후유증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도가 대단히 중요해서 네, 전통의 단절에서 35년도에 이제 적극실험단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YMCA 내부의 지도력의 붕괴가 일정 정도 네,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46년도 그 조선기독교 청년의 학예 수양 캠프 이후에 이제 그 38년도에 일본 기독교 청년의 조선연합회로 이제 아예 하부 조직으로 이렇게 개편이 네, 되고 42년도에 조선연합회가 해체되는 그래서 네, 그 일본 기독교 청년의 이렇게 청년부로 이렇게 위치되어지는 정도로 음, 이렇게 이제 YMCA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한국 네, YMCA가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통의 단절을 10년 동안에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해방 이후에 이제 이런 지도력들이 정계로 진출하면서 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지금 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도력이 유출된 상황이 그 한국 YMCA가 해방 이후에 맞이했던 그런 음,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주신 걸로. 네, 그러면 그 47년도 YMCA, YWCA 연합화령회가 1930년, 6년도에 이제 이루어졌다가 한 10년 만에 이제 처음 다시 네, 47년도 연합화령회가 음,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그 YMCA를 이제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재건 방법론이랄까 노선이랄까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열띤 토론이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음, 이때 쟁점이 어떤 거였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음, 그리고 그러한 그 쟁점들이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들이 갖고 있는 음, 의미가 무엇인지에 음,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47년 연합하령회는 36년도에 열렸던 조선기독교 청년의 학위 수양 캠프 이후에 9년 만에 열리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보면요, 어, 9년이 아니 11년 10년, 만에 열리는 예, 예, 거죠. 그렇죠. 예. 11년 근데 만이죠. 예. 따져보면 이 36년의 경우도 지도력이 이제 고갈된 상태에서 학위 수양 캠프예요. 하령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활용에는 아니었죠.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된 활용에는 35년에 또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YMCA 운동의 그 실질적인 종막은 35년에 내부 지도력이 붕괴하고 고갈되면서 일단 제1기 YMC 운동은 끝이 난다 볼 수 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YMCA 연합활용회에서 YMCA 재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 가지의 노선이 등장해요. 우선 첫 번째는 거점 Y를 먼저 집중 육성하고, 그래서 거점 Y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거점 Y가 주변 지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로컬 Y를 건설하자 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시기에 거점 Y라고 할 수 있는 게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이런 정도의 로컬 Y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일단 꼴을 갖춘 다음에 거기서 각 지역별로 뭐 영남, 호남, 중부지방 이렇게 해서 그 거점 Y가 주변으로 세력을 확산하는 방식, 확장하는 방식으로 YMCA를 재건하는 게 좋겠다라는 노선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어느 세월에 그렇게 다 하냐. 어, 그러니까 우선 전국적인 캠페인을 벌여갖고, 어, 동시다발적으로 청년회를 조직하자. 그래서 보다 많은 다다익선이다. 뭐 이런 팽창주의랄까요? 확장주의랄까요? 이런 입장이 또 하나 있었어요. 하령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그냥 그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대별되는 YMCA 재건의 원칙이 개진됐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런 집단 토론이 있은 뒤에 이제 YMCA 집행부, 그러니까 변성옥 목사를 총무로 하는 집행부에서 채택한 노선은 뭐였냐면 바로 후자였어요. 그러니까 확장주의 노선이죠. 어, 저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변성옥 이분이 훌륭한 신학자이긴 하지만 YMCA 경험이 없었던 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의 거점 YMCA가 먼저 육성돼서 틀을 잡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확장되는, 왜냐하면 인적 물적 자원이 아주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지도력이 아주 태부족한 속에서는 확장보다는 모델을 거점을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재건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YMC 운동 경험이 없었던 연석 총무의 입장은 후자로 일단 확장의 전략을 택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YMC 재건 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뭐냐, 로컬 Y들의 영세성과 의존성을 고착화시켰다라는 거죠. 아주 영세 Y가 재정 자립도도 취약한 속에서 외부의 또 외원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YMC 로컬 Y의 모습을 일반화시켰다. 그 점에서 잘못 깬 첫 단추였다, 이렇게 봐요. 그 당시에 이제 연합회 이런 데서는 이 확장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그 로컬 Y가 만들어지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가옥들, 건물들 있잖아요. 이른바 적산가옥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미군정청이나 이런 데하고 교섭해서 그런 적산가옥을 이제 그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또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영사기, 그러니까 이게 대중 계몽 교육에 이 영사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사기를 이렇게 확보해서 로컬화에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돌았냐면, 야, 적산가옥 하나 얻고 영사기도 덤으로 얻고 싶으면 YMCA 만들자. 그러니까 YMCA 운동에 대한 정체성, 사명감, YMCA 운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태부작한 상태에서 그냥 적산가옥 영사기 얻으려고 만들었다. 뭐 이제 그건 심한 말이지만 그런 정도로 정체성 자체가 없는 영세한 YMCA가 난립하는 상황이 이제 빚어지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YMCA 재건 전략에서 잘못 끼운 첫 단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1947년 연합활용회 YMYWC 연합활용회가 거둔 성과도 적지 않았어요. 우선 첫 번째로 서울아이 총무가 그동안은 연합회 총무를 겸임하는 방식이었는데 음, 서울아이 총무와 연합회 총무를 의 겸임을 폐지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48년 6월 달에 이분 역시도 이제 Y 매니저 현동환 음, 선생이 서울중앙YMCA 총무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것은 이 연합활용회에서 각지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기독학생회가 음, YMCA 연합회나 뭐 이런 데서 이 학생운동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라는 문제 음, 제기들이 음, 쏟아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활용회 이후에 연합회에 학생부 위원회를 설치를 하죠. 그리고 간사로 김용도 선생을 이제 에, 픽업하고 음, 이러면서 어쨌든 시청년부와 더불어서 과거에 이제 YMCA 운동은 시청년회, 학생청년회를 양날개로 했는데 이제 연합회 안에서 어쨌든 시청년회와 더불어서 학생청년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음, 발판을 이제 마련하게 됐다. 이게 이제 47년 하령회의 또 음. 하나의 성과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 에서 중에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 48년도 하령회에서 그 서울아이 총무하고 연합회 총무를 이렇게 분리를 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48년에 주셨잖아요. 47년. 아, 47년도 예, 음, 47년도 연합하령회에서 음, 그렇게 해서 그 48년도 6월에 이제 현동환 총무님은 이제 서울아이 총무로 이제 취임을 네. 하셨다 이렇게 말씀. 그럼 음. 그때 당시 연합회는 변성옥 총무죠. 아, 변성옥, 연합회는 예, 아, 연합회는 변성옥 총무가 맡았고, 예, 그다음에 예, 예. 48년 들어서 변성옥 총무가 음, 어, 해외 연수를 가는 과정에는 이제 예, 피치 선교사가 예. 협동 총무로서 사실상 운동을 지도해요. 이 그러니까 조직 한국 총무로는 그 변성욱 총무가 이제 연합회 총무였는데 이제 그 구미로 이제 연수를 48년, 예, 네, 48년도에 연수로 가고, 보내고 그 공백 기간은 실제로 이제 피치 그 협동 총무가 가, 이제 어, 한국인 총무는 없는 상태로 네, 이제 맡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지 아, 피치 이분은 음, 중국에서 오래 선교를 했어요. 음, 상하이 쪽에 YMCA 운동을 했던 음, 베테랑이죠. 이 예, 은퇴한 분이에요. 예, 은퇴한 분을 다시 이 은퇴한 베테랑을 음,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이 양반은 상하이 뭐 이 등지에서 YMCA 운동을 전개할 때 우리 예, 임시정부 인사들과도 아주 막역한 관계를 가져서 음,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 피치 선교사, 피치 간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음, 분인데 바로 이제 이 YMCA 운동의 베테랑이 음. 이제 중국에서 활동했던 베테랑이 한국에 파송돼서 이 재건의 과정을 함께 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 하령회에서 47년도 연합 하령회에서 그 YMCA 재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선과 관련해서 보면 그냥 드는 느낌에 이제 전국적으로 그 캠페인을 통해서 YMCA를 재건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대의 이제 음, 리더들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집행부에 그게 이제 집행부. 네. 집행부라고 이렇게 좀 제안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음, 아마 한국 교계 목회자들이나 미군정의 이해관계가 일정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뭐 예,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아까 예. 적산가옥과 영사기 그러니까요. 예, 얻기 위해서 완심이 맞는다. 그러니까요. 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미군정 하에 기독교 단체들이 이게 음, 좀 떡고물을 챙길 것들이 적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 확장주의로 가게 된 또 음.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신할 좀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의혹을 저버릴 수 없는. 유추해보는 거죠. 그 예, 교수님하고 그런 이제 의혹을. 80년사 자료 예, 정리할 때 보면 그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그 YMCA 당대에 그때 이제 총무들, 음, 음, 목회자들이 이제 뭐 그 팔아먹고 그 이렇게 그 도망가신 예, 분들도 많고 이런 걸 예, 보면 뭐 그럴 수 예. 있는 충분한 의혹이 있을 수 있죠. 합리적 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 좀 더 이렇게 그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그 드러날 수 있게끔 연구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연합회 학생부에 이제 위원회도 설치가 되어지고 음, 그러면서 이제 학생 청년회가 이제 시청년회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 IMC의 하나의 중추적인 이게 축으로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방 직후에 기도학생 학생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예,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해방 직후의 학생 기독교 운동은 뭐 YMCA 연합회나 이런 것과 사실상 무관하게 예, 자생적으로 재개되었어요. 예, 각 학교에 과거에 이제 학생 청년회가 있었던 학교 이런 데서 예, 학교 단위로 조직을 재건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 연합회는 이 지 앞가림도 못하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직적으로 지도를 할 수가 없었죠. 음, 오죽하면 47년 하령회 때 연합회 뭐 하냐? 라는 학생 청년회의 그 문제 제기 때문에 예, 울며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음, 학생부 위원회가 설치된 거는 연합회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학생 청년회 이때는 이제 해방 후에 학생 기독교 운동은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 YMCA 이랬는데 이때는 그냥 SCA 음, 기독학생회 그러니까 왕년에 CA는 그대로 가는데 그 앞에 스튜던트 크리스찬 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YMCA 연합회와 무관하게 과거의 조직을 재건하면서 그렇게 이제 SCA들이 음, 예,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학생 YMCA 계열뿐만 아니라 먼저 이제 서울대 기독학생회가 또 그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만들어지는데 이 서울대 기독학생회 멤버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네들은 이제 신앙 안증적인 기독학생회를 음, 만들어 음, 나갔죠. 그러니까 무슨 사회 참여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은 없고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기초에서 신앙 간증적인 기도학생회를 서울대 기도학생회가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요. 서울대에서는 이제 그런 기도학생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연희대, 이화여대 이런 데는 왕년의 학생 YMCA, 학생 YWCA의 음, 주축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에서는 이제 과거에 학생 Y를 재건하는 형태로 음, 이제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연합회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그렇게 많지 음, 않았던 음, 관계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네들이 요구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여론에 밀려서 47년에 학생부위원회가 만들었지만 예, 이 학생부위원회가 그 좀 그래도 활동한다 하는 거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음, 다음에 48년 뒤부터인데 그때도 어떤 학생 기독교 운동에 대한 조직적 지도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대 기도학생이 있었죠. 연희대, 이화여대 같은 YMYWCA 쪽의 기도학생회가 또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
서울에 있는 경동교회, 김재준 예, 목사가 그치. 신문했던 경동교회 안에 에, 청년 학생들로 신인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이 신인회를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 신인회를 지도했던 게 김재준 목사 밑에서 이렇게 뭐 요즘에로 하면 부목사처럼 목사, 활동했던 예, 강원용 강원영 목사. 목사. 예. 이 강원용 목사가 대단한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원용 목사의 지도를 받았던 신인회 멤버들이 음, 또 기도학생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서울대 기도학생회가 있고 YMYWCA 계열의 기도학생회가 있었고 신인회 계열의 기도학생회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서울대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 노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에큐메니칼한 학생 음, 기독교 운동에 동참을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YMYWCA 계열의 기도학생회, 음, 그리고 신인회 계열의 기도학생회가 모여서 뭉쳐서 일단 한국 기도학생의 전국 연합회, 약칭 KCF. 이 KCF는 이 KCF가 시기마다 그 예. 조직을 의미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이때 이제 KCF가 음, 48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48년에 이 KCF가 만들어지면서 말하자면 YMIWC의 신인의 계열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중앙 조직을 만들었던 거죠. 음, 근데 그동안 이 그 Y 계열의 기도학생 운동을 조직적으로 제대로 지도하지도 못했던 연합회가 KCF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그 음, 다음에 이제 YMCA, YWCA 독자적인 학생부 위원회가 나서서 YMCA 독자적인 학생 사업을 고집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KCF에서 Y 계열, YM 음, 계열이나 YW 계열이나 공희, 그런 Y 계열 기도학생회가 KCF에서 그것을 띄어내서 이제 독립된 학생 YMCA 이 연합회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음, 되면서 결국은 그래서 YMIWC의 신인의 계열이 합쳐져서 만들었던 KCF에서 YM 나가고 YW 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신인의 계열이 중심이 되는 KCF로 KCF는 변하게 된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에, 그 YMCA 계열은 나중에 1952년에 학생 YMCA 연맹을 52년에 이제 결성하면서 전국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어지면서 자생적 조직으로 이제 서울대 기도학생회 함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YMCA 학생 YMCA 중추였던 연희 전문, 그때는 이제 연희 전문이 연희대학교, 이때는 예, 연희 예, 대학이 된 거죠. 연희대학교가 이제 YMCA 계열에서 보면 이제 음, 중추로 이제 음, 학생 세력으로 있었고, YWCA 중심으로 이제 이화여대가 있었고, 예, 또 이제 그 금동교회 기도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신인의 강원영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던 어. 이렇게 세 그룹으로 말씀하신 신인회는 그 대학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인의 계열들, 예, 신인의 멤버들이 네. 또 자신이 소속돼 있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기도학생을 만들죠. 그러니까 중추적으로 예를 들면 연희나 이화나 이렇게 보면 같이 이제 연희나 이화 같은 데는 원래 오랜 전통을 갖고 예, 재건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신인의 계열이 들어와도 음, 거기에 연희대 SCA의 멤버로 들어갈 수는 있어도 독자적으로 뭘 그렇죠. 하지 예. 못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회 멤버들이 자체적으로 음. 기도학생을 만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48년도에 이제 그 서울대 기도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YMIW 그리고 신인의 계열의 음, 기도학생들이 KSCF를 이제
예, 같이 예. 구성을 하고 만들었다가 예, 50 YMCA, YWCA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그렇죠. 그 YMCA는 빼낸 52년도에 거지, 이제 연합회에서. 학생 YMCA 그 전국연맹 또 다시 재구성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음. 가서 결국은 이제 신인의 계열의 KSF 이제 학생 기도 학생 운동하고 YMCA, 어, YWC 이렇게 또 세 축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눠 그렇게 세 축으로 예, 나눠지게 또 돼. 이제 50년대를 이제 가는 예, 시기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아마 그 교수님께 주셨던 말씀 중에 보면 또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또 좀 말씀을 좀 주시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음, 또 좀 더 이제 음,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제 그 시기적인 연속성으로 이렇게 좀 따져서 좀 더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48년도 5월에 이제 YMCA 같은 경우는 이제 해방 후에 첫 3년 음, 대회를 이제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 대회에 이어서 또 이제 그 51년도 12월 이때는 또 이제 한참 전쟁 이제 피난 중인 것 음, 같은데 음, 부산 송도에서 또 제2차 3년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교수님 평가로는 이제 YMCA 운동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됐던 그런 대회였다라고 이렇게 또 좀 평가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네, 점에서 그런 건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어, 1951년 12월에 열린 해방 후 제2회 3년 대회는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결정을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3년 대회를 2년마다 전국 대회를 예. 2년마다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주목할 게 기독교 청년의 표준 규칙을 작성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 어, 난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로컬아이, 영세 로컬아이의 난립 상황에서 이게 다 집어대로 가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 어떤 통일성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이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표준 규칙을 작성을 하도록 한 거죠.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로컬 아이들이 간판은 YMCA인데 내용적으로는 YMCA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죠. 다 그냥 자기 멋대로 활동을 펼쳐나가요. 음, 그리고 그나마 그 활동도 수익 사업 중심이야. 이런 상황에서 뭔가 표준 규칙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요즘도 그 인터넷 뭐 이런 거를 할 때 표준이 중요하잖아요. 예.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 근데 여기서도 이제 표준 규칙을 작성해서 YMC 운동의 어떤 통일성, 나아가서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는 베이스를 기반을 닦았다. 이 점이 이제 음, 우선 주목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어, YMCA 전문 학원을 설립하기로 해서 52년 1월 달에 제1회 YMCA 전문 학원이 이 문을 열어요. 이 전문 학원이 뭐냐? 바로 전문 지도력이라고 하잖아요. 간사 총무를 일컬어서 우리가 YMCA 전문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문 지도력 간사 총무로 대표되는 전문 지도력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1년 과정 내지는 1년 반 과정, 나중에는 1년 반 과정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1년 과정에 아주 체계적인 음, 간사 육성 시스템을 어, 갖추게 되었다. 음, 이 점이 굉장히 이 51년 대회의 예. 중요성이다. 그러니까 음. 완전히 그동안은 이 저기 우리가 난개발이라고 그러죠. 막 이게 민둥산에 막 판잣집 막 사방에 뭐 삐쭉빼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51년 대회에 와서 비로소 그런 난개발 YMC 운동의 난개발 상황에서 간선도로도 만들고 음, 뭐 거기에 이제 이 공용 시설도 만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음, 51년 대회를 통해서 본격화됐다. 그게 이제 표준 규약과
표준 규칙과 그다음에 간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YMCA 전문 학원의 설립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할 수 있죠. 이 말이 나온 김에 그러면 이 시기에 YMCA가 어느 음, 정도 난립돼 있었고 음, 아까 얘기하면 난개발 상황이었느냐 예, 얘기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YMCA가 하는 일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음, 영수학관 그러니까 학원 예, 그다음에 그 건물 적산 불화받아서 건물 갖고 있잖아요. 그 예, 건물 갖고 예식장 경영 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이제 원조 물자나 뭐 이런 거 들어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구제 사업을 또 하는 거 음, 있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 그나마 구제 사업 직업교육은 모르지만 이제 영수학관 예식장 경영 이런 거는 완전히 수익 사업 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YMCA는 YMCA 하면은 아, 그 영어 수학 학원 하는데 라고 음,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정도였어요. 물론 이제 그런 속에서 서울 IMCA 같은 경우는 삼동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 난지도 지금은 아주 멋있는 DMC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아주 음, 세련된 도시로 변했지만 그 난지도 그 허름한 곳에 예, 보이스타운 음, 소년촌을 만들어서 전쟁 고아나 뭐 고아 가난한 그렇죠. 소년들을 예, 이제 위한 사회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또 해남 YMCA 같은 거는 경우는 삼해 운동이라고 그래서 삼해 농민 보금학원을 음, 음, 설립해서 이 말하자면 일제하 1925년 이래에 YMCA 농촌 운동을 계승하는 그런 이제 예, 사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영세 YMCA는 그냥 영수학원, 예식장 경영 뭐 이런 식의 음, 수익 사업 하는데 예, 만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여전히 영세와 MC니까 음, 재정적으로 힘들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 51년 대회 이후에 1953년에 대전에서 다시 전국 대회가 모였는데 아, 이때 이제 YMCA가 연합회나 뭐 이게 망가지는 굉장히 이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 이 난립해 있던 영세 YMCA가 음,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다수결의 횡포에 눈을 뜬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영세 YMCA들이 숫자는 많잖아요. 숫자는 많으니까 전국대회에서 예, 이 투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연합위원회를 이렇게 장악하는 거죠. 음, 특히 이제 실행위원회 를 꾸리는데 실행위원회가 이 연합위원회에서 또 중요한데 거기에 실행위원회를 이제 그런 영세와 MC가 음, 다수결의 횡포, 표의 횡포를 부려서 장악해요. 그래서 영세 YMCA의 입맛에 맞는 이해관계에 맞는 YMCA 음, 정책을 추진하도록 강요를 압박하는 이런 음, 모습이 있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 YMCA가 53년대 이후에 한동안 완전히 죽을 쓰죠. 그 과정에 아, 이제 52년에 연합회 총무로 취임했던 이완신 총무 같은 경우는 음, 그런 이제 그 영세 YMCA의 다수결 횡포에 견디다 못해서 어 취임한 지 2년도 채 안 된 54년 4월에 사임을 하는 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제 YMCA가 말하자면 53년 대전 전국대회 이후에 개판이라고 그러죠. 음, 개판이 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진흙탕에 피어난 연꽃처럼 피어난 게 그 YMCA 전문 학원이고 아, 여기서 양성된 전문 지도력 간사들이 이후에 YMCA 소년 음, 사업 뭐 이런 등등을 책임지면서 이 YMCA의 재건의 희망을 만들었다. 그런 예, 지점에서 YMCA 전문학원은 음, 이 시기 YMCA 운동사에서 보면 가뭄 속의 단비와 같았다. 음.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그 이 시기에 그 YMCA가 건질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일 중에 하나가 전문학원
이라고 좀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거네.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YMCA 운동 리더십들이 그 전통에 단절되어지고 또 그런 음, 과정에서 그나마 YMCA 경험이 있던 분들은 단독 정보 수립 과정에 이제 정기로 다 진출하게 되고 이런 음, 지도력 공백 기간 중에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통해서 YMCA를 만들자라는 이게 뭐 누구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장주의 그런 노선. 네. 확정주의적으로 이제 YMCA가 많이 이렇게 쭉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음,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70주년을 맞이했던 YMCA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46년에서 네. 49년도에 만들어졌던 YMCA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엉성하게 YMCA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것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라고 음, 해서 51년도 이 그 3년대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음, 지금 주신 것처럼 수습하기 위해서 전국대회도 3년에 했던 걸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고 음, 또 기준 YMCA에 대한 표준 규칙도 만들고 음, 전문 학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음. 해서 좀 YMCA를 정리해 가려고 했는데 바로 이게 2년 뒤에 2년 뒤에 대전대회에서 이게 줄을 써놓은 거죠. 전국적으로 확장됐던 YMCA들이 수익 사업 중심으로 이제 음, 운영됐던 음, 그리고 미군정화에서 이렇게 그 받았던 적산불화에서 받았던 음. 재산을 관리하고 하면서 수익 사업을 했던 YMCA들 중심으로 이것을 한번 뒤집어 엎는 어떻게 보면 반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반동이죠. 예, 53년 대전에서 예, 열린 전국대회는 예. 영세 YMCA들의 보수 반동, 그렇게 자신들의 예, 이권을 위한 보수 반동이죠.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음,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이제 YMC를 지탱을 하게끔 했던 거는 51년도 그 3년 대회에서 그 결정됐던 음, 전문학원이다라고 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좀 YMCA 전문학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의미나 음, 내용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YMCA 운동에서 전문 지도력, 간사 총무로 대표되는 전문 지도력의 역할은 뭐 정말 더 이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있는 음,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 YMCA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간사 지도력들이 배출되지 못했던 음,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제대로 이끌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론 연합회 차원에서 해방 후에 YMCA 전문 지도력, 그러니까 간사 지도력을 육성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발의 오줌 놓기 정도였죠. 그러니까 뭐 간헐적으로 간사 양성 강습회를 뭐 한 일주일씩 음, 개최한다든지 또 그러니까 아까 변성옥 총무처럼 해외 YMCA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이제 아주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해외 YMCA 연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전문 지도력 훈련 패턴이 유지됐는데 이제 52년 1월에 음, YMCA 전문학원이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YMCA 전문학원은 이게 준학교예요. 그러니까 6개월간의 이론 교육 과정을 이렇게 밟고 다시 또 6개월간의 지도 근무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로 하면 인턴 실무 연수. 그러니까 음, 이론 교육 6개월, 실무 연수 6개월. 이렇게 해서 1년간의 훈련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인 53년에 제2차 전문학원이 문을 열었을 때는 그게 1년 반으로 또 늘어나요, 오히려. 음,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학원이 운영됐는데 이 매번 10명, 11명, 뭐 1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20명이 넘는 이제 그 전문 지도력, 간사 지도력들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어, 음. 지금 이 예, 화면이 갑자기 멈췄는데? 아니요,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래서 20명이 넘는 예. 1년 넘게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거친 지도력이 이제 20명 넘게 배출된 음, 거예요. 52년, 53년을 거쳐서. 그때 배출된 지도력으로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가 이수민 간사. 이수민 선생님이죠. 예,
그 양반이 세계 YMCA 동맹에 총무를 했었나요? 그렇죠. 그 네. 아시아 태평양 YMCA 총무를 하시고 나서 음. 세계 YMCA 총무도 하셨죠.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수민 선생, 이수민 간사 같은 분이 예, 바로 이때 YMCA 전문학원 출신이에요. 음, 그러니까 YMCA 전문학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YMCA 전문학원을 통해서 20명이 넘는 체계적 교육을 받은 간사들이 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그 지도력의 공백들을 어느 정도 메우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 지도력이 이제 전면에 나서는 계기가 됐고 바로 이네들이 이 벌인 대표적인 사업이 뭐냐? 하이와이 클럽 소년 클럽 운동이었어. 예, 이 교육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 YMCA의 그룹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도 했거든요. 예, 이 그룹 활동 프로그램, 그룹 활동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네들이 예, 그 전문 학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음, 이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돼서 그 그룹 활동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적용해서 한 게 바로 하이와이 클럽 활동이었다. 음, 그리고 1950년대는 이 하이와이 클럽 운동, 소년 클럽 운동의 전성기라고 음, 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소년 사업의 전성기는 바로 전문 학원을 통해서 배출된 전문 지도력이 있었기 음. 때문에 1950년대 소년 사업의 전성기가 가능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 그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국지에서 좀 이렇게 그걸 예,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전문학원은 지금 봐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지금도 간사학교를 하고 있지만, 네, 뭐 1학기, 2학기 간사학교 한 달씩 이렇게 또 네, 기초간사학교라고 해서 일주일 이렇게 토탈 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1년 또 1년 반 기간 6개월 음, 기간을 통해서 음. 이론과 현장 실습을 이렇게 겸해서 네, 같이 네, 그렇게 해서 그 YMCA 운동에 대한 뜻을 세우는 과정에 네, 젊은 청년들을 트레이닝했다. 네, 라는 게 YMCA 운동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그렇죠. 한번 역사를 네,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네, YMCA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또 보면 이런 그 음, 전문 리더십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음, 지금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제 음, 지금까지 논의가 대략 한 53년도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음, 53년도, 음, 54년도. 그래서 이제 전문학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간사들에 음,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또 그 이후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좀 다음 음. 편에서는 좀 말씀을 나눠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지금 이 편에서는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쭉 시기적 맥락을 타고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 좀 빠진 부분이 이제 해방 전후 과정에서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YMCA 운동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이제 음, 그 해방 초기에 이제 그 학생 기독교 운동을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그거를 SCM으로 그 학생 기독교 운동 이렇게 설명하기도 음, 하고 또 기독 학생 운동 이렇게 또 CSM으로 또 설명하기도 이게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이제 학생 음, 기독교 운동을 보는 관점에 대한 해석도 다양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도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일단 어쨌든 그거는 이제 시기적 네, 맥락을 오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이제 예. 이런 빠진 부분들은 또 차후에 또 좀 예. 보완해서 뭐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북한 그거는 좀 IMC의 해방 후에 재건이 돼요. 예, 예, 그런데 소군정 하에서 또 이 예, 분단을 거치면서 이제 그 계속될 수 없었던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북한 지역의 YMCA고 재건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됐고 그다음에 SCM 뭐 SCA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에 음, YM, YWCA 계열의 기도학생회를 CA라고 불러요. 예, YMCA 그러니까 SCA, YMCA 그래서 그 이렇게 하고 80년대 학교 생활을 했던 분들은 재혼의회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SCA 하여튼 SCA죠. 음, 이게 SCA라는 명칭 자체가 이제 그 Y 계열의
학생운동을 말하고, 그다음에 신인의 계열은 음, 나중 가면 KSCM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네. SCM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크리스찬 무브먼트, 음, 이렇게 해서 어소시에이션과 무브먼트. 그래서 그 뭐 간혹 그 당시의 기록 중에 뭐 CA 하면은 이게 Y 계열이고, CM 그러면 이거는 신인의 계열. 강원용 목사가 강원 이제 그 신인의 계열이 나중에 가면 1950년대 되면 강원용 목사가 NCC, 그 당시에 대한기독교연합회 청년국 간사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국 간사 강원용 목사의 지도하에 이후에 KCF가 계속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KCM으로 재편돼서 뭐 CM, CA 그러면 CM은 신인의 계열, 음, 그러니까 강원용 라인, 그다음에 CA는 Y 계열, 이렇게 예. 나눠서 그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북쪽 그 지역의 그 YMCA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차후에 아마 조만식 선생님을 그 말씀을 인물로 보는 그 음, 이야기 시간에 보면 조만식 선생님을 아마 다루실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음, 또 음, 그 자세하게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 기독교 운동에 관련해서는 좀 이제 바로 이 편에서 이루어지는 네, 50년대 이제 학생 기독교 운동과 관련한 이야기 속에서 조금 더 네,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YMCA 운동의 전통의 단절과 재건의 굽이길이라는 큰 음, 타이틀로 해방 그 45년도부터 53년도까지 대략 음, 이 한 7, 8년의 과정에 음, 시기적으로 YMCA 맥락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잡아봤고요. 이 주제로 두 편째 이어지는 것은 51년도 그 3년 대회에서 결정되어졌던 음, YMCA 전문 학원을 음, 통해서 육성되어진 음, 그 전문 간사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YMCA 운동에 대해서 음. 계속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예, 쉬었다가 예, 곧바로 또 2편 또 대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